칸이었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불이 켜지는 순간 2,300명의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7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 한 편이 칸의 밤을 그렇게 흔들어 놓았고 그 떨림은 대서양을 건너 한국 관객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영화는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20만 명이 예매를 마쳤습니다. 이름도 낯설고 어떤 이야기인지 온전히 알 수도 없는데 사람들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 그 이름 하나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5월 2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군체의 예매 관객 수는 20만 7,278명을 기록했습니다. 개봉 하루 전날의 수치라는 점에서 이 숫자는 더욱 의미 있게 읽힙니다. 보통 개봉 전날 오전 시간대의 예매 집계는 그 작품에 대한 관객의 실질적인 관심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군체는 그 시점에서 이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극장가 안에서 이 작품을 향한 관심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수치가 직접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체는 오는 21일 개봉합니다. 연상호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과 반도를 통해 이른바 K-좀비 장르를 한국 영화의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가 다시 장르물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작품인 군체는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협과 맞닥뜨린 인물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장르적인 설정만 놓고 보면 연상호 감독이 그동안 걸어온 길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작품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해외에서의 반응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칸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군체는 제79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 초청됐습니다. 칸국제영화제의 미드나잇 스크리닝은 장르 영화, 특히 공포와 스릴러 계열의 작품들이 주로 초청되는 섹션입니다. 정통 경쟁 부문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전 세계 장르, 영화 팬들과 관계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섹션 중 하나입니다. 이 섹션에 한국 영화가 초청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작품의 완성도와 국제적 경쟁력에 대한 일종의 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 현지에서 열린 월드 프리미어 상영은 뜨거웠습니다. 약 2,300명의 관객이 함께한 상영이 끝난 직후 7분간의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7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박수를 7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 표시를 넘어선 반응이라고 봐야 합니다. 칸 현지에서 형성된 이 기대감과 화제성이 한국으로 전달되면서 국내 관객들의 관심에도 불을 지핀 것으로 평가됩니다. 칸에서의 반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체는 뉴욕 아시안 영화제, 이른바 NYAFF의 25주년 개막작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영화제 개막작이라는 것은 그 해 프로그램의 얼굴이 되는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25주년이라는 특별한 해에 개막작으로 한국 영화가 선정됐다는 사실은 군체가 아시아 영화권을 넘어 북미 시장에서도 충분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욕 현지에서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지 관계자들과 평단은 군체에 대해 기존 좀비물의 문법을 단순히 따르지 않고 장르적 시도를 확장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강한 몰입감도 긍정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이는 곧 이 영화가 장르 팬에게는 익숙한 설정에서 출발하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와 북미 평단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상호 감독 특유의 밀도 높은 연출과 긴장감 있는 액션 전개가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검증받은 작품이 국내 관객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항상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칸 초청이나 해외 영화제 수상이 반드시 국내 흥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작품들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도 국내 극장가에서는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군체가 개봉 전 예매량 20만 장을 넘겼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칸 초청이라는 화제성이 관객의 실질적인 예매 행동으로 전환됐다는 것, 이것이 이번 집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물론 이 작품에서 배우 라인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지현을 비롯해 구교환, 지창욱, 신현빈, 김신록, 고수가 함께합니다.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각자 장르를 불문하고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력한 기대 요소입니다. 전지현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가장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이번 작품에서 어떤 캐릭터를 선택했는지는 개봉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구교환은 최근 몇 년 사이 독보적인 개성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배우입니다.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예상을 벗어나는 해석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이번 작품에서도 그의 존재감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 기대가 됩니다. 지창욱은 장르물에서의 강점을 꾸준히 쌓아온 배우이고 신현빈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인상을 남겨온 배우입니다. 여기에 김신록과 고수까지 어느 한 명도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역할로 등장할 것 같지 않은 라인업입니다. 연상호 감독이 이 배우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각 캐릭터가 이야기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충돌하고 교차하는지가 이 영화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그동안 장르적 스펙터클을 단순히 볼거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물들의 이야기를 촘촘하게 심어왔습니다. 부산행이 좀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이유는 결국 그 안에 있는 인물들 때문이었습니다. 군체에서도 같은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배우들이 그 이야기를 채우게 됩니다. 지금 한국 극장가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대형 상업영화 중심으로 관객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작품성이 있는 영화라도 스크린 수 확보가 쉽지 않고 관객의 발걸음을 극장으로 이끌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의 성장이 극장 관람 문화 자체를 바꿔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체가 보여주고 있는 개봉 전 예매량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자동으로 화제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관객들은 영화제 초청이라는 타이틀만으로 극장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체의 예매량이 20만 장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감독의 이름값이나 영화제 타이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예고편과 포스터, 그리고 칸 현지의 반응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제 극장을 찾겠다는 관객들의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칸에서 7분간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낸 이 영화가 한국 관객들의 박수를 얼마나 오래 이어갈 수 있을지입니다. 연상호 감독의 세계관, 탄탄한 배우 앙상블, 그리고 해외에서 먼저 검증받은 장르적 완성도가 국내 극장가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이제 관객들이 직접 확인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칸 영화제 초청작이라는 사실이 극장 관람 결정에 영향을 미치시나요? 아니면 배우 라인업이나 감독의 전작이 더 큰 이유가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 영화와 엔터테인먼트의 최신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는 이 채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